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구독자님의 요청 종목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태영 건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건설사들이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쪽의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 11월 20일에 태영개발이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었고요. 1989년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토건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2020년 9월 1일 사업 부분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TY 홀딩스와 분할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태영건설은 9,87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건설 쪽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시양 아파트가 바로 대시양 브랜드가 태영건설 소속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대표만 3번 직업이 대표인 이재규 부회장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82년도부터 입사해서 35년간 태영맨을 담당하면서 6년 만에 CEO 복귀 등 윤부자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장수 CEO 타이틀도 달면서 연임에 2번 성공했었다는 그의 일대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영의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리스크로 책임이 막중하다는 내용 쪽으로 항상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돼서 태영건설이 안전 쪽에 좀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실적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 대시양을 앞세운 주택 사업 강화 덕분이라는 원인 분석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 대시양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변경하고 브랜드 홈페이지도 따로 여는 등 기존 관극공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해서 힘쓰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태영건설은 종합건설사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2020년 그룹 차원의 지주사 체제 전환 작업 과정에서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인 TY 홀딩스에 넘기게 되었고요. 태영건설 역시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의 도약을 꾸준히 이끌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의 명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연이은 산재사고 발생으로 2017년도부터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고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태영건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망 사고로 인해서 부회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져만 가는 비난까지 오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2조 3천억 원대 매출과 영업이익 2천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론방을 보시면 앞으로 수주잔고와 진행될 사업들을 보면 아직 시가총액 3,700억대는 상당한 저평가로 생각된다는 개인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태영건설은 이렇듯 2021년도 영업이익 1,755억 원으로 전년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감소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은 분양 사업으로 매출이 늘었지만 인적 분할에 따른 중단 영업 손익 등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원인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매출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은 태영건설의 지주사 분할이지만 건축 부분의 부진도 뼈아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 2년간 1조 5천억 원에 육박했던 건축공사 매출이 2020년도부터 1조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매출이 주력 사업이 30% 이상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자체 사업의 부활이라는 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체 분양 매출은 5,050억 원으로 연간 매출 6,955억 원에 73%를 달성하면서 분양 매출 추정액이 8,3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오기도 하였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시공 분양까지의 실행업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액만 매출로 인식하는 단순 도급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공시들을 보시면 2022년도 올해 2월 18일 보통주당 350원, 종류주당 35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공시하였는데요.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3.3%, 종류주는 2.87%로 배당금 총액은 140억 원, 7,342만 원 규모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3월 18일 정기주총 소집 결의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태영건설은 성수 TS, PFV에 250억 원 규모로 금전 대여를 결정했다고 올해 1월 20일에 공시를 하였었고요. 목적은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조달이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1월 19일에는 대동개발에 대한 채무 970억 원에 대한 보증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를 하였는데요.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구 신천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자금 보충 약정이라는 부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이외에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방글라데시 차토그람 상하수청으로부터 차토그람 하수도 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올해 1월 12일에 공시를 하였고요. 계약 금액은 3,692억 원,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16.18%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와 사망재해 관련된 쪽으로 최근에 건설사들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GS건설과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이 약 4년 연속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자체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시면 3년간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부분은 인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3년간 매년 100% 넘는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매출은 과거 일시적으로 1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체 사업 매출만 올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김포 지역 도시개발이라든지 신경주 2차, 창원 복합 행정타운 네오시티 등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한 자체 현장도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착공 먹거리를 미리 비축해둔 덕분에 2024년도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무난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는 내용 확인되고 있고요. 태영건설 실적 반등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올해 2조 5천억 선을 넘어설 것으로 매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조 원 매출을 회복할 것이라는 좋은 예측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영건설은 5년 연속 배당을 확대하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래도록 차트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상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의 배당률과 배당금을 5년 연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앞으로 배당주로서의 태영건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은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배당을 늘렸다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무엇보다 본인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13일에는 부산의 삼보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 수주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수혜 업종이 건설 쪽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확인 나오고 있고요. 비중 확대 전략을 본물처럼 일으킨다는 뉴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권 1년차, 2년차 여야 후보가 계속해서 건설 쪽에 같은 공약들을 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모두 임기 내 주택 공급과 기본주택에 대한 이런 공약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수혜 업종이 건설이 될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과 같은 기업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유리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되면 낮은 대형사보다는 중견, 중소건설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내용으로 금호건설과 계룡건설, 태영건설, 코오롱 글로벌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연구원님도 건설업종의 해외사업 비중과 해외사업 중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비중이 모두 낮아서 이번 사태가 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 주택정책이라든지 공급 규모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주 위주의 비중 확대를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돼서도 대선과 관련된 의견들,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 취임에 따른 주식시장 자체에 따른 허니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건설주에 대한 분석, 실적주를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면서 석 달 새 계열사 10곳을 추가하였다는 뉴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모두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7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편입을 시키면서 폐기물 처리 산업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회장님이 2004년도 태영건설 자회사로 태영환경, 현재 에코비트라는 기업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폐기물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처리 폐기물 자원 순화 분야 사업을 통해서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태영그룹은 71개 대기업 집단에서 현재 44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만큼 매년 자산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 넘는 공시대상 기업 진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비트라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쪽에서도 태영그룹이 앞으로 태영건설 쪽과 어떻게 같이 상승할 수 있을지 지주사의 개념까지 같이 챙겨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건설주로도 엮일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지는 태영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중대재해 관련 쪽으로 사망사고 등 이런 여러가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3년간 건설 쪽에서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눌려있는 저평가 가치주, 중소형 건설주, 앞으로 소형 건설주 쪽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선 이슈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